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덕터와 레지스티비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너지 덴시티를 공부했어요. 에너지 덴시티를 공부해서 어, 단위 부피당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할 때 이 단위 부피에 존재하는 일렉트릭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에너지 덴시티를 2분의 1 엡실론 E 스퀘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은 여기 이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에 이제 example를 다루면서 어떤 재밌는 거를 발견했냐면은 두 개의 플레이트, 패러렐 플레이트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전압 차이를 걸 때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니폼하게 존재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총 에너지를 구했어요. 총 에너지를 구했더니 그게 마치 2분의 1 엡실론 A 나누기 D 곱하기 E 스퀘어, E 스퀘어인데 E 스퀘어가 V 나누기 D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2분의 1 곱하기 이런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A는 얘 면적이고 D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겠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마치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패러렐 플레이트가 이루는 게 사실 캐패시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패러렐 플레이트가 이루는 캐패시터가 갖고 있는 그 캐패시턴스 식을 알죠. 그게 딱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이거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방금 본 거냐면은 지금 우리는 순전히 지금 EM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일렉트리컬리 저장된 에너지를 지금 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까지는 전자기학 시간이죠. 전자기학 시간인데 갑자기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캐패시턴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됐어요. 캐패시터를 마주하게 됐어요. 두 개의 패러렐 플레이트가 이루는 캐패시터는 엡실론 곱하기 A 나누기 D다라는 일종의 그 서킷에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서킷에서 다루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배우고 있겠지만 L이랑 R이랑 뭐 C, V, I 이런 것들이 이제 회로에서 다루는 터미널러지들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EM에서는 뭐 일렉트릭 필드, 뭐 전류 커런트, 커런트 덴시티나 아니면 매그네틱 필드, 뭐 D, 뭐 엡실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로 그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지금 배울 때까지는 굉장히 동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회로 이론에서는 키르요프 법칙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EM에서는 뭐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그 전에는 또 벡터 어널리시스를 굉장히 해서 두 개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봤던 이그샘플은 뭐였냐면은 EM에서 배우는 그 내용과 회로에서 배운 내용 사이의 커넥션을 살짝 본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캐패시턴스와 여기서 다루는 캐패시턴스가 서로 다르지 않고 그 둘 사이의 커넥션을 우리가 사실 본 겁니다. 사실 우리 전자공학과에서 EM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커넥션을 보는 거예요. 지금 회로 이론에서 우리가 L이나 R이나 C나 뭐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는데 얘네들의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전자기학 1의 가장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 하나를 어쩌다가 이루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그 전자기학 1에서 생각하는 그 어,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C의 물리적인 의미가 다름 아니라 전기적 에너지와 관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에 이제 V라는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저장되고 회로 이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전압을 걸면은 여기에 이제 캐패시터가 이제 리액티브한 에너지를 컨수하지 않는 소자가 있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가 있을 때 여기에 볼티지를 인가하면은 이 2분의 1 CV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이 전기적 축전기에 캐패시터에 축전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거를 이제 전자계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뭐 같은 이야기지만
V를 인가하면은 어디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냐? 이 필드가 있는 곳에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의 존재 자체가 말하는 거가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에너지가 저장됐다는 거죠. 그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의 총 양을 구하려면은 그 에너지 덴시티를 이용해서 이 볼륨을 곱해주면 됐었죠. 그거가 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EM과 전자기학과 회로 이론 사이에 어떤 커넥션을 봤어요. 캐패시턴스라는 커넥션을 봤으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는 레지스티비티의 그 커넥션을 볼 거예요. 회로 이론에서 V는 IR에서부터 이제 레지스티비티라는 R이 떠오르는데 그 오메 법칙에서부터 떠오르는데 그 R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EM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드를 다뤄요.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 뭐 일렉트릭 필드 또 이 D도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는 한 필드인데 우리가 이걸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냥 엡실론 곱하기 2로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매그네틱 필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매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라는 B라는 게 있고 매그네틱 필드 인텐시티라는 H가 있는데 뭐 그걸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EM에서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막상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일렉트릭 필드든 매그네틱 필드든 굉장히 이 공간에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필드잖아요. 어떤 딱 한 점을 잡으면은 여기에도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그 바로 옆점 1 나노미터 옆에서도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공간상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일렉트릭 필드나 매그네틱 필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얘네를 막상 측정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사실 매크로스코픽하게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하게 얘네들을 사실상 측정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매너로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일렉트릭 필드를 측정하는 어떤 프로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브를 가지고서 측정하려고 하면은 그 프로브 자체가 사실 얘가 무한히 작은 그런 프로브라는 건 없잖아요. 어떤 파이나이트한 길이를 갖고 있겠죠. 뭐 1cm면 1cm, 짧다면 1mm 이런 그런 파이나이트한 랭스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결국에 이런 프로브를 두고서 여기에 인가되는 볼티지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 볼티지를 알면은 그 볼티지를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티지가 얼마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어느 정도겠구나. 이게 만일 길이가 길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렉트릭 필드를 그 값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길이가 짧다면은 이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그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V 나누기 D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D라는 거는 이 측정 기기의 어떤 파이나이트한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늘 측정하는 거는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의 사실 적분값이에요.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값을 우리가 늘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이 파이나이트한 어떤 길이나 어떤 다이멘션을 가진 프로브에 인가되는 볼티지를 측정하는데 그 볼티지는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의 어떤 그 적분값을 측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커런트 덴시티도 그래요. 커런트 덴시티도 그 정의는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정의되는 애죠. 여기에서 흐르는 어떤 전선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밀도는 이 점 단위, 이 굉장히 덴스한 점 단위 각 점에서 전류 분포가 모두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얘를 막상 측정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얘의 적분값인 J의
전류 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그런 전류를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뭔가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어떠한 아주 그 일렉트릭 필드의 컨티뉴어스한 분포를 전부 다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전류 밀도의 어떤 그 컨티뉴어스한 분포를 모든 점에서 다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나 어떤 그 적분한 대표값을 측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전류도 그 매그네틱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매그네틱 필드도 우리가 측정하려면은 어떻게 측정하냐? 매그네틱 필드도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결국에 매그네틱 필드에 이건 암페어 법칙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류도 이런 그 매그네틱 필드도 어떤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점, 그 점에서의 그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더 이렇게 그 음, 어떤 그 루프 아니 어떤 이제 적분 구간을 잡고서 그 적분 구간을 그 적분한 그것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는 이런 필드 분포를 이야기하지만 그 필드 분포를 막상 측정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거의 적분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회로이론에서는 V나 I, 뭐 R 이런 거를 다루는데 이러한 그런 메이크로스코픽한 그 개념 사이의 커넥션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픽한 것끼리의 커넥션을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전자기학 시간에서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로 뭐 차지가 있으면은 이 차지가 일렉트릭 필드를 이런 식으로 발산하면서 만들어낸다. 이거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죠. 가우스 법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거도 마찬가지로 그 전자 밀도죠. 차지 덴시티죠. 차지 덴시티도 되게 컨티뉴어스하고 마이크로스코픽한 개념인데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그 개념 사이에 그 관계식을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자 밀도, 그 차지 밀도와 일렉트릭 필드와의 관계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하면은 매크로스코픽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럼 매크로스코픽한 거에서의 관계식을 찾자라는 게 사실 회로 이론에서 우리가 잘 이용하는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V와 I 사이에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도출하고 싶어요. 볼티지와 커런트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터미널러지인데 이 둘 사이의 그 관계식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겠지만 둘 사이에는 오메 법칙이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서 둘이 존재하고 그 오메 법칙에서 우리가 레지스티비티 혹은 레지스턴스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메 법칙 혹은 그 컨덕티비티 오메 법칙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질 그 전류를 흘리는 물질 즉 컨덕터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인데 다루는 개념인데 우리가 컨덕터를 떠올려 보죠. 컨덕터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컨덕터라고 그래요. 모든 물질은 이렇게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막 돌고 있어요. 막 돌고 있는데 제가 원 모양처럼 그리지만 원 모양을 여러분들
꼭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는 사실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퀀텀 메카닉스적으로 볼 때 이게 옳은 해석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전자핵에 구속돼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 전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전자들이 한 전자가 그 각 원자핵에 귀속되는 그 구속력이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를 아주 조금만 걸어주면은 얘네들이 우르르 움직여요. 다 우르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전자가 이 전자는 얘 거다, 이 전자는 얘 거다라고 할 수 없고 얘는 다 같이 그냥 뭐 거의 내놓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조금만 걸려지면은 막 다른 데로 막 사정없이 이동해 나가는 걸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얘와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 다이렉트릭이라는 개념인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얘도 부도체도 원자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얘도 전자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죠.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그 구속력이 강해요.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진다.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은 여기서 전자가 옆집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넘어오고 또 오른쪽 집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이걸 뺑뺑 돌고 있어요. 뺑뺑 돌 때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졌으면 전반적으로 원래는 원자핵을 대칭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약간 다 같이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도는 거죠.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 구름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집에 있던 전자가 오른쪽 집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여기서 발생하지 않아요. 어, 이게 이제 컨덕터와 다이렉트릭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볼티지를 가하면은 이 외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티지를 가하면은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분포를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들이 막 이동하는 반면에 다이렉트릭은 볼티지를 밖에서 매크로스코픽하게 걸어주더라도 전자들이 거의 안 흐르고 전류는 거의 0으로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컨덕터에서는 전자들이 뺑뺑뺑뺑 움직이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컨덕터 내에서 전자들의 이 모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볼티지를 가했어요. 볼티지 이렇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이렇게 가했습니다. 가하면은 이 내부에서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어졌다고 하죠. 일정하게 주어졌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차지는 Q라는 사실 E라는 그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차지에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지니까 얘는 어떤 힘을 받겠죠. 근데 그 힘이 쿨롱 포스에서 F는 Q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그 힘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차지들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이 안에서. F가 힘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QE인데 얘는 또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MA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도 파이나이트한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질량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일정하게 가속도 운동을 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전하들이 원래는 그 net velocity는 거의 0에 가깝게 있다가 막 사실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근데 net velocity라는 거는 그 총체적인 그 velocity는 거의 0에 가깝겠죠.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net velocity는 거의 0일 텐데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는 순간 얘네들이 좀 그 액셀러레이션을 갖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오랫동안 가해지면은 그 액셀러레이션이 점점 더 쌓여서 벨로시티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experimentally
for conductors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속이 일정한 게 아니라 전류가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current density가 electric field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electric field가 0이면은 current가 0이에요. net velocity는 0이에요. 그러니까 current는 0이겠죠. 자, 이것까지 오케이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한데 그러고 다음에 이제 가속 운동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net velocity가 일정하다라는 거겠죠. 전류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전류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류 밀도가 일정하게 흐른다는 거는 이 안에서 net velocity가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experimentally 그게 우리가 관찰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도 이 실험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런 관계를 사실 잘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오밀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 밀도가 우리가 가하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해서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컨덕티비티라고 불러요. 컨덕티비티라고 부르고 이 단위는 시멘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 상수는 물질에 따라서 변해요. 물질에 따라서 변해서 컨덕터의 경우에 이 시그마가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가장 높은 물질이 실버이고 그 다음 카퍼 그 다음 골드 그 다음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드 우리가 납땜을 할 때 사용하는 리드까지 컨덕티비티가 실버가 가장 크고 6.3 곱하기 10의 7승 그 다음에 카퍼 5.9 곱하기 10의 7승 골드가 4.1 곱하기 10의 7승 3.8 곱하기 10의 7승 4.6 곱하기 10의 6승 뭐 이런 식으로 컨덕티비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가장 많이 흘리고 싶으면은 단위 전압을 주고서 가장 많이 흘리고 싶으면은 실버를 택하면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왜 이게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할까요? 이게 우리가 만일 진공관이라는 게 있죠. 진공관이라고 안이 비어 있는 관에서 이 전하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리고 전압을 V와 이렇게 가하면은 이게 운동을 할 텐데 이 진공관 내에서는 여러분이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가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될 때와 끝에서의 벨로시티가 서로 다릅니다. 바로 다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컨덕터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V를 여기에서 가하는 힘을 따져 보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가하는 볼티지 외부에서 가하는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원자핵과 막 충돌을 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면 얘가 힘을 받고 얘가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실 이 에너지가 여기서 주는 여기서 이 건전지에 의해서 가해진 일렉트릭 필드가 이 전자에 일을 해주는 거죠. 일을 해주는 건데 그 일을 해줬으면 얘가 그 일이 얘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기적으로 원자핵과 부딪히면서 다른 원자들과 부딪히면서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속 운동의 피지컬 의미는 사실 physically this is because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는 이유는 the 일렉트론들이 keep losing its kinetic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잃어서 그래요. due to collisions. 자꾸 충돌해가지고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